안녕하십니까. AI 진단보조 생체 신호 분석 예측 시스템 강의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병원 의료 빅데이터 센터 변상일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진단보조 생체 신호 분석 예측 시스템과 같은 예시를 들어 조금 강의 듣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고요. 진단보조 시스템에서 이제 CDSS가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고, 생체 신호 분석에서는 다양한 생체 신호들이 있겠지만 ECG, EKG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예측 시스템은 우리가 모두 많이들 알고 계시죠. AI를 활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예측 시스템이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DSS 진단보조 시스템입니다. 영문으로는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되게 보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얻어진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건데,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게 환자가 질병이 있냐 없냐를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의료진은 없다라고 했을 때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의료진들이 할애하는 시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환자분들도 빠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건강검진 결과라든지 어떠한 검사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 구성은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동일하게 데이터 수집을 해서 어떠한 룰베이스라든지 인공지능 모델이라든지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고요. 추론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팝업, 처방전 변경, 계획 등에 대해서 알림을 주거나 어떠한 그 디시전,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회사들의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좀 크게 제가 넣었는데 잘 보시면은 그 왼쪽에 유방암에 대한 유방 맘모그래피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특정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같은 경우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또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패스올로지라고 해서 이제 병리 검사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이제 보기 좀 편하게 이렇게 그 위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독이 조금 더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체스트 엑스레이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얻어져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한쪽은 이제 인공지능이 없는 거고 한쪽은 인공지능이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면은 저 아래와 같이 이제 no finding, 이게 뭐 질병이 의심되는 질환이 없다 라고 해서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월하게 원활하게 볼 수 있고, 환자분들은 좀 빠르게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 데이터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을 좀 예시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 그 의사결정,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요거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형 데이터. 앞서는 다 비정형 데이터들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정형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측을 한 시스템들이고요. 좀 환자가 위험하거나 위급한 신호가 있었을 때 이런 생체 신호들을 분석을 해서 알람을 띄워주는 겁니다. 조금 위급하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알람을 띄워주고, 예측을 해서 띄워주고, 혹은 관심 있게 좀 봐줘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띄워서 이제 의료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알람이 뜨는 환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환자를 좀 케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조금 시간 분배와 그 에너지를 좀 나눠서 분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데이터의 효율성이 조금 사람이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도 이런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료기기 환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실수를 하거나 뭔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생체 신호 분석인데요. 앞서도 이제 바이탈 사인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든 모델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했던 거고 ECG 데이터라고 해서 그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부정맥 분류 모델 개발을 했던 건데 인공지능 성능에서 꽤나 괜찮은 성능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체 신호 분석을 할 때 첫 번째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였는데 다행히 잘 구축된 데이터들이 있었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형들이 있어요. 리드 1, 리드 2, 리드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형을 XML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런 XML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본 연구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행을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약 2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제 연구 수행에 무리 없이 잘 수행을 했었던 거고 다만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다른 알고리즘을 한번 투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투입을 한 게 증강을 하는 겁니다. 페이크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스텝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의 데이터로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수집된 로우 데이터에서의 결과와 페이크 데이터에서의 결과의 차이가 어떨까를 보는 연구였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드실 텐데요. 하시게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의료 데이터들이 너무 많죠. 혹은 너무 적어요. 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늘리거나 혹은 이게 가명화 개인정보의 위험이 있으니 데이터 반출이 어렵고 혹은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면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에 종사하실 수도 있지만 종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데이터를 얻는 거란 참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연구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연구였습니다. 다행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고요. 지금 파형들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과 파란색 파형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파인 튜닝 된 모델하고 파인 튜닝 된 모델하고 봤을 때 파인 튜닝 된 모델에서 더 유사하게 더 매칭이 잘 되는 그래프들을 만들어내서 파인 튜닝 모델이 더 성능이 더 우수했고 모델은 LSTM이란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결합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요한 건 리얼과 SYN이죠. 그 가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의 값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는가를 이제 보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였고, p-value 값을 보더라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런 그래프나 내용들을 볼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p-value가 과연 의미가 뭐예요? p-value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본 강의에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기준으로 잡은 기준의 수치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통해서 요 지금 평가하는 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냐 없냐를 구분하게 되고요. 그 기준점은 보통 연구자, 지금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잡게 되는데, 의료 데이터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라 0.05 수준을 잡고 유의성을 평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조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성능을 볼 때 많이 그 AUC 커브를 많이 보고 AUC 값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AUC 값 말고도 F1 스코어 값을 좀 본다든지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해서 그 민감도라고 해요. 그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 예를 들어 내가 정답을 잘 맞힐 수 있는 것과 틀린 걸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맞는 걸 맞다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걸 틀리다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 양쪽 다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인공지능 모델에서 중요한 관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프로젝트가 맞는 걸 맞게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은 약간 지금 프리시전, 민감도죠. 센시티비티 데이터가 높은 거를 예측도를 높은 거를 수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스펙티비티, 이제 특이도라고 해요. 특이도라고 하는 게 이제 틀린 걸 틀리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요것들이 좀 성능이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런 진단 키트 있잖아요. 진단 키트에서 우리가 흔히 진단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뭐 90%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맞는 걸 맞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게 90%인지 틀린 걸 틀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게 90%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감도, 우리가 맞는 걸 맞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게 높아야 된다고 지금 보여지니까 그거에 좀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들 이제 모델들이나 어떤 연구를 할 때 고민을 하시게 되죠. 사실 이 개념은 지금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민감도와 특이도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감염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학 쪽에서 나오는 학문적 개념인데요. 요것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셔서 해당 연구들을 수행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들은 이렇게 나왔고요. 생존 예측도 같이 봐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측 시스템은 제가 이제 간암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요 간암 같은 경우는 왜 간암으로 연구를 하게 됐냐면, 국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암으로 연구를 조금 하게 됐고, 이제 보시면은 배경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높은 발병률, 낮은 생존율,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 손실의 부담이 큰 암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게 됐고, 본 데이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대상자들을 산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지식이 없으시니까 그냥 막연히 간암 데이터로 하겠다. 그럼 KCD 코드를 봤을 때 간암 데이터를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중요한 게 헤파토셀룰로 칼시노마, 이 간세포암이라는 건데, 간세포암과 콜란지오 칼시노마 이제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분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담도함과 요거를 같이 넣을지 말지 요것들에 대해서 연구 계획서를 연구 계획을 할 때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HCC라고 하는 헤파토셀룰로 칼시노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로 했고요. 1년, 3년, 5년 주기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하면서 생존율이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그 예측을 얼마나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생존했냐 안 했냐의 기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환자들의 어떠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 주는 게 인공지능 학습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웃컴 베리어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한 결과물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데이터에 어느 정도 비율, 일정 비율을 좀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도 연구를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력 변수를 선정하고 최종 입력 변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큐어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이니까요. 혹시 나도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 1강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유형들,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들도 하실 수 있는 연구들이 없는지 잘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학술을 하시는 분들, 이제 석사생이시거나 졸업 논문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신청을 하셔서 데이터를 받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 IRB, DRB까지 거치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기업체에서는 해당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 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간을 조금 확인해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였는데요.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예후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모델들입니다. 머신러닝 모델하고 딥러닝 모델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고요. 네, 정규성 검정 똑같이 했고 카플랜 메이어로 이제 그 생존 분석했고 여러 가지 차트로 해당 그래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는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중요도가 있어서 이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를 좀 살펴보았고요. 활용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KQO 데이터는 이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고기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EMR 데이터에서 보는 데이터와 이런 이미 구축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조금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 중요도라고 했지만 이제 간수치, 항암제, 요약병기라고 나왔는데 이게 전부라고 조금 보시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간수치들 AST, ALT, 그다음에 그 AFP라고 해서 이제 그 간암지표 표지자죠. 그런 것들,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어떤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그다음 요약병기라고 해서 이제 병기들이 좀 중요했구나. 그러면은 다른 연구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게 사용했는지를 참조해 주시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수 중요도는 이렇게 나왔고요. 샤플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해당 데이터를 넣고 소라페닙이라고 이제 항암제죠. 항암제가 이제 좀 사용한 거 안 사용한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잘 됐다. 그다음에 병기 부분이 좀 잘 됐다. 나이가 중요한 변수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AFP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간암 표지자 검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수록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관 분석을 조금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더 살리면서 중요하게 상관 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면서 요거 지금 그 예측 시스템 만드는 거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한 지표들이고요. 지금 본 강의가 좀 짧아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연구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어떤 데이터를 좀 하실지 많은 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